안녕하세요 여러분, 울주 서부청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정학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구대 안각화 비밀 프로그램을 시작할 텐데요.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시작하고 싶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또 이끌고 가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한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즐겁게 오늘 교육도 듣고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배송 키트 안에 받은 제품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친구들이 받은 3D 펜, 요거는 뽁뽁이 비닐로 이제 싸져 있을 거예요. 요거 받으셨을 거고, 요 필라멘트, 이 필라멘트는 여기 친구들이 좀 이따가 이제 3D 펜을 작동을 할 때 넣어서 나오게 하는 그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과 함께 할 역사 교육 자료와 여기 안내지 진행 일정에 따라서 친구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D 펜을 사용하는 설명서와 친구들이 고래로 그릴 이 시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교육을 듣고 나서 3D 펜으로 고래 만드는 활동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친구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먼저는 우리 선사인의 선물이라는 요 교육 내용을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이 들을 때 조금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서 더 알면 좋겠고, 오늘 즐거운 활동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련하는 미모 동안을 담당하고 있는 송민지 선생님께서 역사 교육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교육 보러 갑시다. 고고! 렛츠고! 귀엽고 깜찍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역사 강의를 담당하게 된 울주서부 청소년 수련관의 송민지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방구대 안각화 선사인의 선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지금처럼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냥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는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시시대는 아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를 말해요. 선사시대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문자가 만들어지고 생활의 모습이 기록되기 전의 시대를 말하죠. 선사시대란 역사 이전의 시대를 뜻합니다. 그 선사시대를 다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나누는데, 그렇게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도구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말 그대로 원시적인 석기를 만들어서 썼던 시대를 말하고, 신석기 시대는 그보다 조금 더 발달한 석기를 사용했던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청동을 사용해서 도구를 썼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에 선사시대의 생활, 도구, 음식 등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두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주로 돌을 사용하여 사냥 도구도 만들고, 동물의 뼈를 깎아 낚시를 하기도 하고, 청동시대에는 통나무 배를 만들어 바다나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기도 했답니다. 울산의 상징 고래도 사냥했던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모습들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바위에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었답니다. 그 인류 최초의 포경 장면이 바로 이곳 울산 방구대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울산광역시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 굽이쳐 흐르는 천 중류에 수직으로 서 있는 안반. 이곳에 누군가 다녀갔다. 그들은 수직의 절벽에 놀라운 그림을 남겨놓고 역사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이 바위에 무엇을 남기고자 했던 것일까? 1970년 12월 울산 태화강 주변에서 불교 유적을 조사하던 동국대 박물관 조사팀은 놀라운 바위 절벽을 발견한다. 오랜 시간 풍화 속에서 비록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은 분명 그림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위를 쪼아서 하나하나 새겨놓은 암각화.
내용도 숫자도 한둘이 아니었다. 대체 이 바위는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일까? 그림이 새겨진 바위의 너비는 약 10m, 높이도 4m에 이른다. 수차례의 조사와 복원 끝에 마침내 드러난 그림. 그 그림은 세상을 흥분에 휩싸이게 했다. 풍화에 쓰러져 희미해진 바위에서 놀라운 세계가 솟아난 것이다. 바위의 그림들을 살펴보자 먼저 바위면의 왼쪽 고래다. 달리는 사슴떼와 맹수도 있다. 바위 안반에 새겨진 그림은 바다와 육지동물 총 300여 종.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암각화가 발견된 것이다. 암각화가 품은 형상은 동물만이 아니다. 팔다리를 벌리고 춤을 추는 듯한 사람들, 가면처럼 보이는 독특한 얼굴상도 눈에 띈다. 이것은 그림 속 사람들의 사냥감이었던 것일까? 뿔 달린 사슴과 멧돼지, 맹수로 보이는 각종 육지동물도 있다. 의외의 사실은 그림의 절반 이상이 고래를 비롯한 바다 생물이라는 것. 의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왜 심해에 사는 고래가 이 산속 바위에 새겨진 것일까? 무엇보다 이곳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으며 어느 시기의 사람들이었을까? 비밀의 열쇠는 그림 속에 있었다. 바로 그림 기법의 차이다. 먼저 그림의 전체를 파낸 면색임 기법, 다른 하나는 그림의 윤곽선만을 파낸 선색임 기법. 따라서 이 그림의 제작 시기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다. 신석기 시대의 면색임으로 바다동물이 많이 그려지고, 뒤이어 청동기 시대의 선색임으로 육지 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다. 또 하나의 단서는 면색임 위에 선색임이 덧새겨져 있다는 사실. 이것은 곧 이 그림이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그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슴도 고래보다 더 나중 시기에 덧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사슴을 울타리에 가둬 키운 이 그림은 이제 한반도의 초기 인류가 수렵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다 동물에서 육지 동물로, 수렵에서 농경으로, 반구대 함각하는 놀랍게도 한반도의 첫사람들이 신석기를 거쳐 청동기로 넘어오는 격변의 과정을 증거하는 그림이었던 것이다. 7,000년 전 이곳 반구대에 사람들이 있었다. 바다를 누비고 새로운 농경 문화를 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자신들의 삶을 바위폭에 그려냈던 사람들. 그들은 세계에 유례없는 암각화를 탄생시킨 이 땅 최초의 화가들이었다. 고래는 깊고 먼 바다 시내에 산다. 해안에서 배를 타고도 10여 킬로미터를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바다 생물. 그런데 그 고래가 왜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반구대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 이곳은 사람들의 상상의 상징이었던 것일까? 고래와 신석기 시대 사람,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울산 태화강 지류에 있는 반구대가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이곳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 때문이었다.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그림은 모두 46점. 수천 년 전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한 표현이 일품이다. 뿐만 아니라 고래마다 생태적 특징이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 등은 검고 배는 긴 범고래, 몸집에 비해 가슴 지느러미가 작은 향유고래,
현재 멸종 위기에 있는 귀신 고래까지 놀라울 정도로 실제와 흡사하다. 신석기 사람들은 어떻게 이토록 생생한 고래 그림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 대체 그들은 고래와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반구대 암각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물을 뿜는 고래들이 보인다. 분기공으로 호흡하는 고래의 생태를 포착한 것이다.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고래도 있다. 보통 새끼 고래는 호흡이 짧아서 30초 이상 물속에 머물지 못하고 어미의 등에 업혀 다닌다. 해초 사이를 유영하는 고래의 모습도 보인다. 해초 속에서 놀기 좋아하는 고래의 습성까지 파악한 그림. 일종의 수중 관찰이 필요한 그림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그림이 있다. 한 마리 고래의 등에 묘사된 길고 뾰족한 화살표 모양의 이것. 7,000년 전 바다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고래의 등에 꽂혀진 화살표 모양의 정체, 바로 작살이다. 암각화 한쪽에 묘사된 이것은 오인용 배다. 놀랍게도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보다 더 큰 고래를 끌고 가는 고래 사냥을 표현한 그림이다. 그렇지만 동력선도 무기도 없던 선사시대, 망망한 바다에서 고래와 싸우는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2010년 8월 울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에서 그 비밀을 털어낼 열쇠가 발견됐다.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래뼈에 꽂힌 것은 바로 작살이었다. 신석기인들은 사슴뼈를 갈아서 만든 이 날카로운 작살로 집채만한 고래와 대적하는 것이다. 신석기 고래 사냥과 비슷한 사냥법이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다. 이곳 주민들은 수백 년 내려오는 방법 그대로 낭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유일한 무기는 4m 길이의 작살. 이 암각화의 신석기인들처럼 그들도 이 작살만으로 고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배를 만들고 사슴뼈 작살을 이용해 먼 바다에서 고래 사냥을 했던 한반도의 신석기인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 최초의 고래 사냥으로 기록되는 이 사건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마치 생물도감처럼 생생하게 고래 그림을 새겨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 최초 고래 사냥꾼들의 모험과 활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다. 그것은 고도의 계산이 숨겨진 일이었다. 일일이 돌을 쪼아 목숨을 건 고래 사냥의 현장을 새겨놓고 사냥의 기술까지 면밀하게 바위에 새겨넣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집요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반구대 암각화가 말하고 있는 고래 그림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고래 그림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물길을 거슬러 먼 고대의 땅으로 들어서야 한다. 마치 눈앞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듯한 이 다양하고 생생한 고래들은 분명 이곳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가슴에 품었던 의중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해줄 것이다.
암각화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고래 그림과는 다른 성격의 그림이 하나 발견된다. 바로 이 고래. 여느 고래와는 달리 몸체의 표현이 매끄럽지 않다. 꼬리에서 머리까지 몸 전체가 일정한 크기로 구획이 정해져 있는 모습이다. 혹시 고래의 종류를 표현한 것일까? 하지만 범고래와 향유고래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새로운 종류의 고래는 아닌 듯하다. 실마리는 그림 속에 있었다. 고래 등에 탄 채 춤을 추는 듯한 사람이 함께 새겨져 있는 모습. 그렇다면 이 역시 사람에 의한 고래 사냥의 과정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 이 선등분된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고래를 잡은 후 고기를 나누어 가지는 공동 분배. 몸 전체가 거의 같은 크기로 14등분된 암각화의 고래 그림은 지금의 고래 해체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진 고래는 그 무게만도 10톤. 한 부족이 겨울을 나기에도 충분한 양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고래는 신석기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고, 이러한 고래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대의 교육을 위해 바위에 고래 그림을 남긴 것이다. 반구대를 중심으로 지금도 태화강 유역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대규모 집터들이 발견된다. 바다에 나가 고래를 잡고 그것을 나눠 먹었던 인구가 반구대 주변에 분포해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집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반구대 절벽에 고래 그림을 새긴 것일까? 신성한 대상이었던 고래를 반구대에 새겨놓았다는 것. 여기에 또 신석기인들의 계산이 숨어있다. 왜 그들은 고래 그림을 남길 장소로 반구대를 선택했는가? 반구대 바위 안반의 상단부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다. 마치 지붕처럼 툭 튀어나온 안반. 그림이 그려진 안반과 지붕돌 사이는 약 100도. 비바람도 눈보라도 피해가는 천혜의 장소였던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은 댐으로 인해 암각화의 선들이 희미해졌지만 발견 당시만 해도 제법 선명한 윤곽선이 남아있었다. 수천 년 동안의 노출에도 지붕돌의 역할 덕분에 보존이 가능했고, 신석기인들은 그 점까지 고려했던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도전의 장소이자 목숨을 건 모험의 장소였을 것이다. 암각화에는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며 무사한 일을 기원했을 사람들의 마음마저 담겨있다. 춤을 추고 나팔을 불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사람들. 반구대 암각화의 신석기인들은 그렇게 고래 사냥의 풍어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바다로 나간다. 문자가 없던 시절, 고래잡이의 풍요를 바라며 후대까지 지혜를 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수천 년 전 암각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태화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1971년 12월 25일에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사적들과 자료를 참고하여 노력한 결과 1995년 6월 국보 285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71년 12월 발견 이전인 1965년 방구대 하류에 울산 시민의 숙수를 보급하기 위해 사연댐이 준공되면서 우리의 국보인 방구대 안각화가 1년에 6에서 8개월간 물에 잠겨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은 풍화 단계, 즉 흙으로 돌아가기 전 6단계 중 5단계에 해당이 되고 1995년 무렵에 300여 개의 그림이 지금은 20에서 30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을 들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친구들, 과연 우리의 국보인 방구대 안각화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부터는 본 수업을 통해 배웠던 선색임과 면색임을 직접 체험해볼 시간인데요. 그 수업을 우리 멋지고 잘생긴 정학준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그럼 안녕! 자, 여러분들 역사 교육 잘 들었죠? 방구대 안각화 우리 소중한 자사인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3D 펜으로 이제 고래 만들기 활동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 3D 펜을 많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신 박사연 선생님과 전빈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키트 아까 친구들한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3D 펜이랑 필라멘트랑 우리 고래 시안이랑 이제 요 판을 같이 쓸 겁니다. 요걸 할 텐데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개인 준비물이 있어요. 뭐냐면 딱풀이랑 딱풀 그리고 여기 어댑터라고 하는 요 돼지코 요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받은 3D 펜으로 이 선이 연결된 것들을 어댑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작동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네, 요걸 할 때 주의할 점이나 간단한 소개법을 알려드릴게요. 필라멘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 여기 보면 친구들은 요걸 받았을 거예요. 이걸 받았을 텐데 이건 전용입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용할 때 화상이 난다거나 그런 것들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사용 방법이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겠지만 이게 불이 반짝반짝 거릴 겁니다. 반짝반짝 거릴 때 친구들이 요걸 작동시키면 이걸 한번 밑으로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아까 사용을 해서 초록불로 바뀌는데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불로 반짝반짝거리는 선생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짝반짝거리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3D 펜이. 그러면 준비를 하다가 초록불로 바뀔 겁니다.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친구들이 바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고래 만들기 한번 해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림캐쳐 만들기 적혀 있지만 친구들이 어려우면 그냥 고래를 만들고 나무막대를 끼워서 친구들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필라멘트 색깔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로 선생님은 파란 색깔 해볼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어떤 색깔 하실 거예요? 저는 빨간색 골랐습니다. 빨간 색깔. 저는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그린으로 할 거고요. 네, 요거 아크릴판에 요거 그릴 거예요. 요 아크릴판 스티커를 떼주시면 됩니다. 떼가지고 여기 떼신 상태에서 여기 시안을 요거 있죠. 요거를 그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됐나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자, 할 때 여기 딱풀 있죠? 딱풀로 친구들이 여기 있는 시안 그리고 싶은 부분에 여기 이렇게 칠을 하세요. 딱풀로 칠을 해보세요. 딱풀로 칠을 할 겁니다. 칠을 하고
그리고 그리는 걸 해볼 거예요. 딱풀로 칠을 하면 친구들이 사용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떼기가 이제 편해지거든요. 딱풀로 해서 뗐을 때 친구들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실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저는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D펜 나온 이제 초록불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필라멘트가 잘 안 나오면 위에 있는 필라멘트를 이렇게 그냥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하시는 게 유튜브에 나오는 먹방 크리에이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멈추고 싶으면 여기 버튼 2개 중에 아래쪽 버튼을 한번 콕 눌러주시면 이렇게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2번 연속으로 딱딱 다시 따닥 눌러주시면 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지금 고래를 그리고 있는데 이미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지금 어떡하죠, 선생님? 이상하시면 과감하게 멈추시고 다 뜯으신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여유분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래를 그려보면 될 건데, 먼저 선생님이 한 것처럼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나서 안을 채워 넣는 게 친구들이 편할 거예요. 만들기가 쉽거든요. 자, 선생님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떼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풀로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딱 풀에 달라붙어서 필라멘트가 잘 뜯어져요. 이렇게. 다시 선생님 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열심히 그려야 되니까 다시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근데 선생님들은 왜 필라멘트를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하셨어요? 빛나 선생님 왜 초록색으로 고르셨나요? 파란색을 하고 싶었지만 임자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네, 정학준 선생님이 먼저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이네요? 네. 저는 고온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고래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너무 영혼 없이. 와. 친구들 아마 처음 하는 친구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게 고래인가 쉽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렇게 떼신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잘 안 그려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 no. 혼자 아니야. no. 빨간색 끝나면 다른 색깔로 해요. 네, 이제 제가 교체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파란 색깔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른 색깔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버튼을 한번 누르면 멈춥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 뒤로 빼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백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서 요만큼 커팅을 할게요. 커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필라멘트 넣고 싶은 걸 넣을 텐데 지금 안에 필라멘트 색깔이 파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멘트 색깔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친구들이 감안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려줄 건데 선생님은 파란색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 붙어버렸네. 네, 파란 색깔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지 않고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기 전에 풀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풀로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이게 그냥 선이 있고 도형도 있고 이게 곱하기 3도 있어요.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거는 곱하기 3은 왜 그러냐면 친구들 여기 시안을 보면 이제 3개가 있어요. 곡선 3개가 있어야 드림캐쳐를 이렇게 3개로 완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가 있고 요거 2개는 이제 이 2개를 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뭐 고래만 만들어서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접착시켜서 하면 좋습니다. 3D 펜을 처음 써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데 3D 펜이 좋은 게 뭐냐면 친구들이 이렇게 할 때 연결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접착이 가능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아셨어요? 접착 가능한 거? 아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를 잇고 싶잖아요. 네. 요거랑 이 고래랑 이걸 잇고 싶으면 요 잇고 싶은 그 고래를 만약에 제가 떼볼게요. 네. 자, 떼지네. 이게 고래가 잘 안 떼진 경우는 너무 꾹꾹 눌러서 하면 또 안 떼진다고 하거든요. 친구들 그거 감안하고 조금 누르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뗐습니다. 자, 했을 때 자, 요 고래가 있죠. 요 고래를 그냥 여기에 붙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어보냐면 이걸로 지금 멈춰있는 상태 파란 불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고래가 바다 속에 있어야 되니까 이 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을 거예요. 여기 드림캐쳐랑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면 접착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접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을 시켜주면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너무 큰일 났다. 왜요? 너무 다 파란색으로 해버렸어요. 또 만드시면 돼요. 또 만들까요? 인적 방법이 제가 여기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 저는 여러분 이제 필라멘트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고래 이제 완성했거든요. 자, 친구. 교체해서 저는 고래니까 고래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뿜어 나오는 거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파란색을 가지고 교체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있을 때 친구를 막 놀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친구가 상처받으면 너무 슬플 거예요. 네. 친구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또 아까처럼 빨간 색깔 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초록 색깔 불로 바뀝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같습니다. 네, 요까지 방구대 암각화의 비밀이었고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 그 영상을 저희가 서부청소년 수련관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그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친구들 거기 들어가서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참여하고 우리 서부청소년 수련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